말이 늦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아마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셨을 거예요. 우리 아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대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? 오늘 이 익스플레이너에서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맞아요. 이게 정말 미스터리죠. 같은 선생님한테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데도 어떤 아이는 금방 말이 트이는 것 같고 또 어떤 아이는 좀 더딘 것 같고 그 차이를 볼 때마다 부모님 마음은 정말 복잡해지잖아요.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네, 오늘은 바로 이 문제. 발달성 언어장애, 우리가 DLD라고 부르기도 하죠. 이 DLD가 의심되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 속도에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느끼는 이 답답함과 궁금증, 그 원인을 한번 과학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연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. 바로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. 이 연구의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. 도대체 무엇이 아이의 언어 발달 속도를 결정하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였죠. 자,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? 그러니까 이 연구는 이른 시기에 시작하는 언어 치료가 성공할지 아닐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뭔지 아주 체계적으로 들여다본 거예요. 아이 자체의 특징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상태나 치료 환경 같은 것들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요. 연구 대상을 2세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 183명으로 잡았고요. 뭘 조사했냐면 아이가 원래 가진 언어 능력이나 행동 문제, 성별 같은 아동 요인은 기본이고 부모님이 받는 스트레스나 치료를 얼마나 오래 받았는지 같은 요인들까지 정말 언어 발달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싶은 건 거의 다 살펴본 거죠. 그렇게 수많은 요인들을 분석한 끝에 연구진은 언어 발달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열쇠를 찾아냈습니다. 다른 모든 요인들을 다 제치고 압도적으로 중요했다고 하는데요.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?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가 딱 두 가지 개념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해요. 하나는 수용 언어. 이건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고요. 다른 하나는 표현 언어. 이건 내 생각을 말로 꺼내는 능력이에요. 아주 쉽게 말해서 이해력과 표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드디어 첫 번째 열쇠를 공개합니다. 연구 결과 아이가 앞으로 말을 얼마나 잘하게 될지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해준 단 하나의 요인은 바로 수용 언어 능력, 즉 아이의 이해력이었습니다.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. 왜 이해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? 언어를 배우는 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. 말을 알아듣는 수용 언어가 바로 집의 기초인 셈이죠. 이 기초 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말을 하는 표현 언어라는 건물을 높고 멋지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열쇠는요, 바로 치료 기간이었습니다. 특히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수, 그러니까 표현 어휘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치료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는지가 아주 중요한 예측 변수였어요.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. 치료를 더 길게, 더 꾸준히 받으면 받을수록 새로운 단어를 접하고 연습할 기회도 당연히 많아지니까요. 결국 어휘력은 꾸준함이 만들어낸다는 걸 이 연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준 셈이죠. 자, 지금부터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.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것들 중에 아이의 언어 발달 속도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었거든요. 한번 살펴볼까요? 우리 아들이 남자아이라서 말이 늦는 건 아닐까요? 이거 정말 많이들 하시는 걱정이잖아요.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요, 성별이 언어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나타났어요.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치료를 통해 똑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.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집중을 못해서 치료 효과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정말 큰 걱정거리죠. 근데 놀랍게도요, 아이가 좀 내성적이거나 혹은 공격적이거나 주의력이 부족한 것 같은 이런 행동 문제들 역시 언어 발달 속도를 예측하는 변수는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아이가 더 힘든 건가? 하고 자책하실 때가 많잖아요.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와 아이의 언어 발달 결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부모님,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. 자,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네요. 아이의 표현 언어 발달에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건 수용 언어 능력과 치료 기간, 딱 이 두 가지뿐이었어요.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아이의 행동, 성별, 부모 스트레스, 심지어 비언어적 IQ 같은 것들은 예측 변수가 아니었던 거죠. 그렇다면 이 모든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? 그건 바로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. 연구진들도 결론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. 치료를 시작할 때 언어 능력이 낮았던 아이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더라는 거죠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더 늦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를 만나서 개입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우리 아이가 얼마나 말을 하는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세요. 둘째,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시면 망설이지 마세요.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기 진단을 받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한 치료의 힘을 믿는 겁니다. 오늘 이 설명이 끝나면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우리는 혹시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는 조금 소홀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. 우리 아이의 언어 세계, 그 단단한 기초를 쌓는 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.